제가 치료하는 그 60대 어머니들 얘기들 들어보면 다 비슷해요. 과연 본인의 삶을 살아왔냐? 드물어요. 어머니뿐만이 아니겠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가족들이 잘 살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건 거의 없더라. 그래서 지금 삶이 너무 우울하고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 너무 서운하고 힘든 거죠. 몸이 나이가 들었어. 슬슬 아프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공허함이 찾아와요. 본인을 위해서 사는 거는 그럴 사치를 부릴 그런 상황이 아니었대요. 열심히 살아왔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왔대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매일 그 질문을 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 원장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사람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여러 얘기들을 듣는 걸 즐겨 해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픈 거를 내 몸을 스스로 살피기보다는 검사해서 무슨 질환인지 듣고 싶어 하고 의사의 말에 따라서 어떤 약을 수동적으로 처방받아서 복용하게 되고, 삶이든 질환이든 본인이 통제권을 가지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왜?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선택해도 되는 문제들을 선택하지 않고 남이 선택해 주길 기다린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중에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본인은 너무너무 잘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본인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본인을 너무 괴롭히더라.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들어보면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학창 시절에 부모님 말 잘 듣고 남편이랑 결혼해서 자식들도 힘겹게 키워내고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좀 주도적으로 살았다기보다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자식들도 다 크고 몸이 나이가 들었어. 슬슬 아프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희생을 하고 살았는데 생각보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생각보다 많이 가지지 않아. 너무 서운하고 힘든 거죠. 그리고 본인 역시도 어떤 현재 닥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제 상담했던 환자는 남편이랑 별거 상태가 오래됐어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어떤 희생만 강요당하고 본인한테 어떤 보살핌 이런 게 많이 제공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본인의 삶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가족들이 잘 살 수 있게 항상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건 거의 없더라. 그래서 지금 삶이 너무 우울하고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 지금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 착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들이 보기에 좋은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그게 과연 본인한테 득이 되는 행동을 했는지 그건 의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왔었냐고. 근데 아니래요. 본인을 위해서 사는 거는 그럴 사치를 부릴 그런 상황이 아니었대요. 열심히 살아왔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왔대요. 제가 치료하는 그 60대 어머니들 얘기들 들어보면 다 비슷해요. 과연 본인의 삶을 살아왔냐? 드물어요. 어머니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삶을 살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라고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별로 없죠. 어릴 때는 부모가 원하는 바대로 학교에서 규칙을 따라라 하면 규칙을 잘 따르는 착한 학생으로, 우리 사회가 집단을 좀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집단이 원하는, 이 사회가 원하는 대로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규율대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결국 세상이 원하는 거, 세상이 하라고 하는 거, 주어지는 거, 직장 들어가니까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걸 하면서 살아오는 거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질문을 할 시간도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이 간단한 질문을 사치로 생각한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라고 그런 여유를 부릴 어떤 그게 있을까? 남들도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애들 키우고 돈 번다고 열심히 살고, 내가 원하는 거 가끔 해외여행 한 번씩 나가는 거, 이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들보다 해외여행도 가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게 아닐까. 남들은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하면서 깊은 곳에 있는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남들 사는 대로 이렇게 맞춰서 남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렇게 하고 살더라 하면서 그게 삶의 목표 내지 만족,
이런 거 식량 그걸 위해서 살아왔던 거죠. 그렇게 살 땐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좀 나이가 들어서 몸이 힘들어지고 내 몸이 고단해졌을 때 이제 공허함이 찾아와요.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행복하다는 느낌도 별로 들지도 않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별로 생기지 않고 사는 게 별 재미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상황에서 점점 우울해지고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으로 자꾸 빠져들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한테도 제가 한마디씩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걸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만족이 따라오고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남이 원하는 거 그리고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온 것은 진정으로 본인한테 만족감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질문을 해라. 스스로한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난 뭘 좋아할까? 내가 어떨 때 만족을 하고 기분이 좋을까? 이걸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매일 그 질문을 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질문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꼭 해야 되는 선택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절대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의 남편과의 어떤 별거 상태,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에 이혼을 하면 이거 보기도 안 좋고 뭐 자식들 보기에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선택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혹은 주변 시선 때문에 그 결정을 미뤄요. 언제까지? 끝까지 선택을 안 하게 돼요. 극단적인 예로 이런 사례를 들었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선택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짐이 이렇게 짓눌려 있어요. 선택해야 될 걸 선택하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아휴, 이 무거운 짐덩어리 계속 들고 가면 뭐 죽으면 끝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선택을 결국 하지 않고 시간이 끝까지 흘러가 버립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만이 본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는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끝까지 선택을 안 하면 어떤 것도 개선시킬 수가 없어요. 내 기분도 개선시킬 수 없고 내 건강도 개선시킬 수 없고 내 사고방식도 계속 이 부정적인 상황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선택이 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감각을 찾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혹은 누가 원하니까 사람들이 대충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나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 내가 좋으니까 선택하는 거야. 이게 내 취향이야 라고 남들하고는 상관없이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냥 단순하게 계속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맨날 비슷한 음식을 먹고 낯선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맨날 다니는 공간만 다녀요. 새로운 곳에 가면 불안해지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뇌에서 그 연습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비슷하게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낯선 곳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여행을 갔을 때 항상 살던 데는 이렇게 편하고 뭐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행 가면 거기는 내 홈그라운드가 아니니까 뭐든지 다 새롭게 알아보고 선택하고 뭔가 시행착오를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여행 갔을 때 훨씬 더 내가 살아있구나, 깨어있구나,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환자들이 치료를 하다가 막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걱정을 해요.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제가 음식을 이렇게 잘 챙겨서 먹을 수 있는데 외국 나가면 좋은 것만 찾아 먹을 수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이러는데 괜찮아요.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드셔도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왜? 여행 가서는 뇌가 훨씬 더 깨어나 있고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소화도 더 잘 시키고 몸의 활성이 더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게 곧 건강하지 않은 몸을 만들었다. 그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미뤄왔던 선택을 용기 있게 하셔야 되고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내 평생 미뤄왔던 그 숙제들 하기 싫어서 뒤로 미뤄왔던 거 선택의 순간을 용기 있게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게 남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요구사항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대로 선택을 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서 그게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자칫 들으면 이기적이 되어라 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너무 착하게 살아왔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좀 이기적으로 자기 본의로 이렇게 살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중심이 잡혀요.
너무 착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이기적이려고 해도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여기까지 안 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된다. 그래서 훨씬 이기적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꾸 본인이 싫어했던 이 사회에 좀 해가 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가라라는 뜻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착한 게 사회에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는 병을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려면 우선은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돼. 다음에 제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재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선택을 하지 않고 통제권, 결정권을 남한테 맡겼던 사람은 반드시 통제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행동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내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 다음 것들이 다 퍼져나갈 수 있어요. 건강한 가족관계, 건강한 직장, 건강한 국가,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개인이 바로 서야 됩니다. 각자가.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이게 다 건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삶을 사는 게 올바른 삶이냐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신체가 건강한 삶이 올바른 삶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올바른 삶이냐, 이거 어렵잖아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이 병을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건강해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무조건. 다음 시간에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 시스템에 본인의 몸을 맡기지 않고 본인이 통제권을 되찾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